네, 안녕하세요. 인프라스트럭처 프롬 코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 지금까지 살면서 프로덕트의 MVP, 즉 최소 기능을 가진 초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지체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코드, 즉 IAC를 도입해 보려다가 HCL과 같은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배우고 적용하는데 너무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도입하기를 포기하신 적은 또 없으실까요? 만약 그렇게 IAC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수천 줄의 YAML 파일을 작성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비용 및 보안에 대해 최적화되지 않은 맞는 템플릿을 가져다 사용하다가 인프라를 위협에 빠뜨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보안 규칙 및 IAM과 같은 역할 권한이 모두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클라우드 개발의 미래에 대해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에 대해 알고 싶거나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함으로써 개발자 있어빌리티를 높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방금까지 한 번이라도 공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평일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아웃스콘에 오셔서 이 발표를 듣고 있는 것만큼은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클라우드 개발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은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주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리액트 환경에서의 Next.js 그리고 Nest.js로 B2C 웹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가 휴학을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제 취미이자 관심사는 해커톤,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지식 공유입니다. 동아리 및 대학교 등에서 고민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사실 저는 클라우드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는 큰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는 전부 온프레미스로 운영됐고 그마저도 제가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크고 작은 해커톤들에 참여하면서 그 접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여했던 해커톤들은 주로 시연에 큰 점수가 있었는데요. 늘 완성했지만 배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저에게 배포는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인프라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클라우드 클럽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클라우드 클럽은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폭 넓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경험하는 IT 대회 동아리입니다. 최근에는 CNCF 앰버서더 조은님과 인연이 닿아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클럽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부하며 저는 개발자가 신경 써야 하는 게 적은 서버리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AWS 콘솔에서 많은 설정들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런 와중 IAC라는 걸 사용하면 제 귀찮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코드, 즉 IAC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처음 입문했던 저에게 인프라를 관리하는 새로운 문법의 IAC 전용 언어들을 배운 뒤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게 됐어요. 여정을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단일 패러다임으로 수렴될 것이며 필요한 모든 리소스가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고 이를 실행하는 환경에 의해 최적화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단하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한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 아이디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을 살펴봅시다. 고전적인 C++는 개발자들이 메모리를 직접 관리해야 했어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할당하고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해제했어야 했습니다. 이 방법은 개발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바가 등장했습니다. 자바에서는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메모리 관리가 자동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자바는 동식성 관리를 위해 동기화 기법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러한 동기화는 복잡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고언어가 등장하게 됐네요. 고언어는 고루틴과 채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병렬 처리를 단순화했습니다. 매우 어렵다고 간주되는 병렬 프로그래밍을 고언어는 개발자 친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점 많은 일들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발전 과정도 살펴볼게요. 초기 클라우드 인프라는 웹 콘솔을 통해 수동으로 관리하는 클릭옵스 방식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서비스와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휴먼 에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설정을 코드로 작성하고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식인 IAC가 등장했습니다. IAC로 우리는 환경의 일관성, 재사용성, 버전 관리, 자동화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AC를 사용하더라도 리소스의 스케일링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리스 컴퓨팅이 등장했습니다. 서버리스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서버 관리 및 확장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므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처럼 클라우드 인프라 역시 프로그램의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점 많은 일들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개발자의 이상은 비즈니스 로직만 작성하는 세계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논리적인 최종 단계는 모든 것을 파악하는 언어와 인프라의 조합, 즉 셀프 프로비저닝 런타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가 바로 이번 발표 주제인 Infrastructure from Code 줄여서 IFC입니다. 실제 로직에서 요구사항을 추론하여 최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바로 IFC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IFC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IFC는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오직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작성하면 인프라는 IFC에 의해 자동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귀찮은 구성들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보안 규칙, 역할 권한 등 귀찮은 설정들을 개발자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셀프 업그레이드. 기존에는 최신 클라우드 리소스가 출시됐을 때 개발자가 직접 기존의 인프라 구조를 수정해서 옮겨주거나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코드 자체를 추론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IFC 제공업체가 제안하는 최신 버전의 인프라로 언제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AC의 장점들도 함께 가져가게 됐는데요. IFC는 반복적인 인프라 설정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한 번 설정된 코드는 언제든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IFC를 사용하면 개발, 테스팅,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인프라 설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배포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로 작성된 인프라 설정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나 다른 환경에서 같은 설정을 필요로 할 때 코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의 설정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IFC는 코드의 형태로 인프라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상태로 롤백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IFC의 힘입니다. 개발자의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IFC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의 미래입니다. IFC는 아직 초기이지만 다양한 접근 방식이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4가지 IFC 접근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클라우드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합니다. 다이크랭과 같은 언어는 기존 언어로는 간단하게 모델링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와 개념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구조와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상호작용과 분산 컴퓨팅 같은 작업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프로세스를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언어 자체를 배우는데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SK 접근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 개발자는 코드 내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SDK를 도입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도입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서 배포 도구는 서비스 코드가 SDK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이 정보를 통해 인프라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에서 사용량을 더 예측 가능하게 추론하고 설계된 시나리오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 SK가 항상 한 단계 뒤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석 방식인데요. 이 접근 방식은 코드 내 주석에 의존하며 웹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저장과 같은 작업을 위해 기존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합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 IFC 도구는 개발자의 프레임워크 및 도구 사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며 프레임워크를 호스팅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된 이점은 기존 코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DK와 주석의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주석과 SDK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요. 개발자는 코드의 일부에 주석을 달고 이를 도구의 프레임워크에 통합합니다. 프레임워크는 IFC 공급업체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호스팅되거나 AWS, GCP, 애저 등의 타사 클라우드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2가지 접근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므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SDK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항상 한 단계 뒤떨어진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가진 4가지의 접근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존 코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주석 방식인 클로서로 간단한 투두 API를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클로서의 주석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클로서 익스포즈입니다. 클로서 익스포즈 주석을 사용하여 익스프레스 앱의 앱 리슨 함수 호출에 주석을 달아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앱의 앱 리슨 호출 부분에 클로스 익스프레스 주석을 달면서 클로스에게 이 익스프레스 앱을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노출시키고 싶다고 알리고, 이 익스프레스 앱은 그것을 제공하는 실행 단위에 모든 RESTful 호출에 진입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타겟 퍼블릭 지시자는 이 앱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클로서에게 명시해줍니다. 다음은 펄시스트인데요. 클로서 펄시스트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주석입니다. 이 주석은 사용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ES6 자바스크립트 맵에 주석을 달면 클로서는 컴파일 과정에서 맵을 다이나모 DB를 백엔드로 하는 키밸류 저장소 구현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실행하든 클라우드에서 실행하든 동일한 맵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번 데모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스프레스 코드에 아까 다뤘던 주석 2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클로서를 이용하여 플루미 파일로 컴파일할 것인데요. 여기서 플루미는 IAC의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클로서는 로직 코드에서 인프라를 분석하여 플루미 파일로 만드는 마법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루미 파일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구성되는 인프라 아키텍처 구조도도 클로서가 이미지로 만들어주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이어질 데모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익스프레스 코드입니다. 앱.listen 부분에 가서 클로서 익스포즈 주석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타겟은 API를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후 자바스크립트 맵 위에다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주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서 퍼시스트를 사용해서 이 맵 저장소를 다이나모DB 형태로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석 단 2개만 작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간단하게 빌드하고 클로서로 이 코드를 플루미 파일로 변환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컴파일드라는 폴더가 생겼는데요. 이 폴더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미지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데, 이 이미지 파일이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이미지 설계도입니다. 이어서 컴파일드 폴더 안에서 생성된 플루미 파일들을 이용하여 인프라를 배포까지 해보겠습니다. 플루미의 특별한 문법을 좀 사용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플루미 파일을 인프라로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인프라가 생길지 미리 플루미 파일이 명시를 해주고 여기서 개발자가 승인을 하면 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편집을 했는데요. 4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프라는 바로 AWS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에 들어가서 새롭게 생성된 투두 API 4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이 API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API URLs에 있는 URL을 테스트 코드에 집어넣고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배포하자마자 API를 호출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요청이 8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AWS에 저희의 익스프레스 코드를 배포를 해봤는데요. 놀라운 점은 처음 상태에서부터 인프라에 올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적화된 비용과 보안 설정으로 말이죠. 이를 통해 IFC의 개념 너트업으로 클로서의 편리함과 강력함을 체감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술이란 없죠. IFC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개발자들의 신뢰 문제입니다. IFC에서는 개발자가 인프라를 프레임워크에 맡기고 해당 프레임워크가 적절한 리소스를 생성하도록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보통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문제는 IFC의 적극적인 수용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IFC를 믿고 비즈니스 문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수준 설계 작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IFC가 비즈니스 문제만 해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데이터 모델링이나 이벤트 게시와 같은 저수준의 설계 작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추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솔루션 아키텍처의 역량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의 어려움인데요. IFC에서는 리소스 추적과 코드 변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버깅과 유지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개발자는 어떤 리소스가 생성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찾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도구나 방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한계점들은 아직 IFC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프로덕션 도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이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발전 속도는 놀라울 것입니다. 그렇게 IFC가 최종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GPT 같은 모델과 IFC가 결합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복잡한 인프라 관리가 자동화되고 클라우드 환경의 활용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이 IFC는 개발자가 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개발자의 복잡한 패턴과 새로운 구조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IFC가 미래의 클라우드 개발 방식이 될 것이며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개발자는 프로그램의 로직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로직 코드만으로는 인프라를 만드는 IFC가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고 IFC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IFC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IFC가 가져다주는 미래에 대한 흥미를 느꼈기를 바라며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GitHub 링크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